자, 이번 영상은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들과 추세가 예쁜 종목들 위주로 관심 종목을 분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번 지겹게 말씀드리지만 지수를 이기는 종목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이 괜찮고 캔들이 좋게 나왔을 때 스윙 투자 이상으로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단기 매매만 하실 거면 확실한 반응이 나올 때만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화면으로 종목 선정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반등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상한가 종목이 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순 차트로만 봤을 때 그전 고점과 거리가 가까운 무림 SP가 있으며, 그리고 단순히 모양만 봤을 때 LTC란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모양 그리고 그전 고점과 거리를 통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상한가를 갖지만 DPC 그리고 골드 퍼시픽,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필룩스나 연속 상한가이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LTC랑 DPC랑 골드 퍼시픽, 이 세 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LTC는 그동안 황금선 위에서 주가가 꾸준하게 횡보를 해주었습니다. 주가가 좀 크게 밀리지도 않고 안정적인 구간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하다가 제대로 거래량이 붙어서 시세가 나온 것이며, 주봉도 그전 고점 돌파, 그리고 월봉도 그전 고점들 거의 다 돌파를 했습니다. 신고가는 아니지만 일봉, 주봉, 월봉 차트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분류를 했으며, 보시다시피 황금선 위에서 거래가 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DPC, 골드 퍼시픽 딱 비교를 해보시더라도 황금선 밑에 구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세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순 눈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차이가 나며, 물론 이 황금선 가지고 상한가 간 종목들 무조건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매매를 하려면 예쁜 종목을 골라서 매매를 하는 게 대응이나 계획에서 맞아떨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모양이 예쁜 것들만 분류를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현대차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주들 있는데 뉴스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라서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에 성공한 삼성전자, 코스피랑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삼성전자를 매수하든 레버리지를 매수하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시간의 거래에서 1% 정도 떨어졌는데 주가가 이 올라왔던 자리에서 쉽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올라왔던 자리에서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주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황금선 밑으로 떨어진 종목들은 당분간은 매매를 하지 않을 생각이며, 그리고 많이 올랐다 싶은 것도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칩스앤미디어, 저도 시간의 거래에서 한 15,700원 근처에서 접근하려다가 한 방에 200원 뛰어 오르는 것 보고 매수를 포기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일봉상 고점들 전부 다 돌파하고서, 게다가 이 시간의 거래 가격이 신고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고가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작하고 나서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눌리는 과정에서 화요일까지 고점이었던 16,150원, 월요일 시장 고점 나왔던 16,150원은 잠깐 밀린다 하더라도 강하게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지켜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 종목이기도 하며, 자동차, 반도체 관련으로 엮여있는 종목이라서 또 다른 자동차 대형주들 추세와 함께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대형주, 현대차, 기아차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라닉스가 화요일 시장에서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간에 하락이 커지지 않고서 시초가 근처에서 마감을 안정적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류를 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라닉스 밑에 하나솔루션, 보시다시피 그전 고점에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그전 고점 위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올라서 마감을 했으며, 평소와 다르게 시초가에서 잘 빠지지 않고 시초가 위에서 유지가 되는 시간이 길다면, 위로 매물대가 좀 적당히 쌓여 있는 상태에서 평소보다 거래량이 약간 많은 것 같다면 여기서 장대 양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서 이것도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바이든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서 상승을 시도했지만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음에도 이게 빠지지 않고서 다시 올라왔다. 빠지지 않고서 다시 올라온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밑에 내리면 뭐 올라간 종목들도 있지만 점점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좀 대응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시간의 거래는 딱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잡힌 게 텔레치스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어쨌든 지금 차트가 예쁜 상태라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트가 예쁜 상태에서 그전 고점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단순히 차트만 보고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다시 최근 음봉을 회복해 줬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왔으면 다시 빠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무조건 천천히라도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이며, 잠깐 빠진다 하더라도 아래 꼬리 달면서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지켜줄 경우에는 다시 고점 3266포인트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위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중에 현대차가 포함이 되고 그전 고점을 시간의 거래에서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관련주들 워낙 뉴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따로 분석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기적으로 보고 있는 카카오가 매수 기회를 42만 7천 원까지 주었습니다. 그전 고점 42만 원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딱 7천 원 위에까지만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3% 플러스 시간의 거래에서도 거의 1% 정도 마감을 했으며, 대형주에서는 삼성전자나 카카오, 현대차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SK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서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나올 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 걸러낼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가 적당해 보이며, 그 밑에는 점점 시가총액 적어지고 지수가 다시 3200 뚫어주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승을 보장하는 종목들이 아니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주를 당연히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신규주가 한국파마에서 대박이 났는데 한 개씩 분석을 하면서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A프로 2차전지 관련주로 지금 5만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일봉 차트가 괜찮고 거래량이 올라온 상태라서 호가 단위가 변하는 5만원을 기준으로 5만원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으며, 화요일에 저점이 49,250원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일봉 기준으로 마침 5일선에 있습니다. 일봉 기준으로 다시 가야 될 자리에서
5일선을 깨버린다면 그 뒤에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NFC도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바로 양봉이 나왔으며 시간의 거래선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나서도 상장 초기 고점인 21,000원 정도를 잘 지켜주게 된다면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점을 뛰어넘었다 싶으면 분류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기술도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5일선만 알고 있다면 거래가 평소와 다르게 붙었을 때 또 평소와 다르게 양봉의 몸집이 커질 때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페스 아크 어쨌든 간에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거 말고도 신규주들 하나씩 계속 분석을 해본다면 그냥 기본적으로 5일선 위에 있는 것들은 꾸준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체크하면서 여기서 레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레이가 지금 신고가 상태라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레이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추세가 괜찮아졌다, 잘 빠지지 않았다 싶은 것들은 전부 다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분류를 할 수밖에 없으며 센코라는 종목도 제가 화요일 시장에서 잠깐 보고 있었는데 상승을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 빠지지 않으면서 그전 고점 근처까지 서서히 올라오게 된다면 순식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이것도 꾸준하게 관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잠깐 올라갔다가 음봉이 나왔는데 당연히 가야 될 자리에서 실패한 종목들은 억지로 분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거래량이 그렇게 지금 활발한 게 아니지만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고 있으며 신규주에서도 대충 분류를 다 했습니다. 자,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서 종목들 찾아보려면 조건 검색으로 조금 더 여러 가지 종목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분류를 했는데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발견되었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확실한 반응,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라든지 평소와 다른 변동성이 나올 때 그런 기회만 이용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분류해 봤는데 시간이 남으실 때마다 여러 가지 화면들을 통해서 직접 분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예시로 종목을 분류했을 뿐 스스로 해보셔야지 장기적으로 피와 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